자, 이번 장에서는 4장 액세스 기본 구성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장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액세스 기본 구성 요소 이해하기, 명찰화 동아리 회비는 다 냈니? 명찰이라는 학생이 동아리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회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거는 각각 그 회원, 그러니까 동아리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하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 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내용 요구사항과 기능, 자료와 자료 저장소,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만들기 이러한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시면 회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위한 설계 및 테이블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폼과 쿼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입력의 편리함과 유효성을 위한 규칙을 생성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총무가 일일이 장부에 기입하는 수동적인 회계 방식을 사용을 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옮기려고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흐름과 출력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는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 그래서 어떠한 작업에 어떠한 테이블들이 필요할 건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여기는 다 다룰 수가 있는데, 객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관리하는 그 테이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 이름, 그걸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그래서 첫 번째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원들에 대한 학번, 성명, 학과, 주소, 전화, 직책, 기수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더 필요한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더 하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고, 장부에는 회비, 납입 정보에 여기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부에는 학번, 납부일자, 구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듯이 객체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독립된 단위 구성 요소이고, 속성은 객체를 그러니까 객체에 있는 성질이나 특성 값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ERD, entity, 그러니까 요거를 ent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entity relation diagram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관계를 나타내는 요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 앞에서 까마귀발처럼 생긴 거 있었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가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그래서 회원하고 장부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요한 거는 n 대 1 관계에 있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n 대 1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회원이 여러 번 회비를 지불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한 회원이 어떻게 여러 번 회비를 지불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회비를 지불하고 나서 1년 뒤에 또 회비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비를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1과 n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객체, 회원이라는 객체 테이블 구조를 살펴보시면 학번은 뭐가 될까요? 기본 키가 되겠죠. 기본 키가 될 것 같고, 어떤 게 기본 키고 이거 어떤 게 외래 키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다 텍스트로 이렇게 다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놨고,
PK는 primary key라고 해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키를 PK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고에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장부 개체에서는 학번, 납입 일자, 구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거를 외래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마이크로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에 실습을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보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열어 주시고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액세스가 어딨나? 액세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을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뭐 2010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을 했던 거,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어디를 클릭을 하시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만들어도 되지만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은 우리가 회비관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회비관리. 그 다음에 만들기.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데가 뭐 바탕화면이라고 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오픈을 했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테이블 1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아서는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테이블 만들기, 지금 이제 83페이지부터 했죠. 83페이지부터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각 테이블에 어떠한 것들을 저장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기에서 뭐 디자인 보기를 해도 되지만, 이 테이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클릭을 하고 나면 열기 디자인 보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라는 걸 클릭을 하고, 데이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회원이라고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게 키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요거는 그래서 기본 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K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일 첫 줄에 있는 거를 PK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없어지죠. 클릭을 다시 하면 기본 키라는 걸 설정을 해주면 다시 기본 키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기본 키를 없애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없어지고, 그래서 기본 키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필드 이름, 그 테이블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려고 하죠. 학번. 그 다음에 일열 번호라고 하는 거는 할 때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라는 건데, 텍스트로 우리는 할 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따라오셨죠? 그리고 텍스트인데 몇 줄이었죠? 텍스트. 뭐 여러분들 학번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여기서는 10개 내외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55가
돼 있는데 10개까지 우리가 집어넣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0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가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아래 성명, 학과, 주소, 전화, 직책, 기수 요거를 더 첨가를 시킵니다. 성명, 그 다음에 학과, 주소, 전화, 직책, 기수. 텍스트에서는 그럼 뭐를 바꿔야 될까요? 텍스트에 들어가서는 이것도 10개 이내, 그 다음에 학과에서도 10개 이내, 필드에서도 필드, 주소 필드죠. 주소는 조금 기니까 3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전화는 형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999 하고 그러니까 전화 넣는 형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어딨냐? 요 형식에서 가면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 옆에 화살표가 나타나죠. 화살표가 나타나면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자, 그러면은 전화는 어떻게 넣을까요? 전화는 옆에 그 앞쪽에서 그 나온 슬라이드에서 형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 보통 010 뭐뭐뭐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입력 마스크가 있건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입력 마스크라는 곳이 있고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전화번호 세 번째 거가 전화번호고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뭐 근데 우리는 기호와 함께를 합시다.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거고 그래서 마침 그래서 입력 마스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를 뜻하느냐? 여러분들 책 3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3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는 어떠한 뭐 마스크 같은 걸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직책은 우리가 10자리 그리고 전화번호도 15자리네요. 15자리 그 다음에 직책은 10자리 그 다음에 기수는 여기서 보면 숫자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추셨으면 저장 이렇게 위쪽에 와서 저장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저장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버튼을 누르시면 요게 우리가 데이터 형식이 다 저장이 됐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면 기본 키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본 키가 있는지 없는지 다 텍스트로 됐는지 그다음 우리가 다른 거는 요 입력 마스크를 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한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침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88페이지 7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보기 회원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디자인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열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디자인 보기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는 거고 우리는 열기를 눌러서 실제로 각 열들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좀 입력을 합시다.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0 여러분들이 뭐 13학번 여러분들은 뭐 4학년이니까 2010학번 0001번이 뭐 기시로 시작하고 김성진이다. 학과는 경영학과. 그다음에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다음에 전화 010-3333에 3333-4441이다 직책은 뭐 총무를 맡고 있더라. 기수는 여러분들이 뭐 10기라고 얘기를 합시다. 10기. 기수는 10기가 아니고 숫자를 꼭 넣어야 되죠. 숫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여기 숫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영문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뒤에 또 두 번째 거를 하나요? 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행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두 번째 게 되는 거고, 그래서 200 2010 002 이번에는 김씨 병수라는 사람이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고 서울시 강동구에 산다고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010-55-001에 111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장이고 기수는 똑같이 1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3개만 더 넣어보시겠어요? 3개. 다른 학과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다른 학과,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구에 산다라고 하고 010-1111-2222, 그 다음에 뭐 그냥 회원이다. 이것도 한 학기 느껴서 11기다. 그 다음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는 1번. 그 다음에 수영이라는 애가 들어왔고, 이것도 경영학과. 아니, 경영학과 말고 다른 학과가 뭐 영문학과, 영문학과. 서울시에 살고 동대문구에 산다. 그 다음에 010-1212-2121. 그 다음에 회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넣읍시다. 12학번 0001이라는 학생이, 이 사람은 이수 1이라는 학생이 이 사람도 경제학과에서 했고 서울시 강남구에서 다니고 있고 010-1212-1111-2222 이 사람도 회원이고, 이건 2010학번 13학번 그러니까 기수가 13으로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네, 되시죠? 그리고 이걸 꼭 한 다음에 저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건 또 뭐예요? 여기서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라 라고 했죠. 장부 테이블. 어디에 있냐? 만들기. 그리고 여기 가면 테이블. 그럼 테이블에 하나 더 넣어놨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이름 바꾸기, 개체가 열려 있어서 디자인 보기. 좀 이따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부라고 이렇게 쓰시고, 장부에서는 학번이 필요하고, 학번은 우리가 텍스트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기본키로 돼 있다. 기본키, 이게 기본키인가요? 외래키죠. 외래키이기 때문에 기본키를 이거를 한번 누르면 없애집니다. 그 다음에 납입일자는 여기에 클릭을 하면 날짜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날짜 시간.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날짜 시간.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형식. 여기에서 형식을 누르면 여기에서는 직접 썼죠. YYY는 연도, 몇 년,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날짜까지 표시를 하고 싶다 라면 하면 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달까지만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거는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액이라는 걸 하나 씁시다. 금액 얼마나 냈는지. 근데 금액은 뭐지? 숫자죠.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거는 뭐 다 하셨고, 그래서 저장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했었고, 장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열기. 그러면 학번을 알아야 되죠. 학번 뭐라고 잘 모르겠으면 들어가서 학번 기성진이라는 학생이 돈을 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2월 달에 2월 4일 날 돈을 냈고 다시 2월 4일 날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2월 4일 날 하면 이렇게 보면 다르죠. 이렇게 표시되는 게 다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얼마를 냈냐?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숫자라고 얘기를 했나요? 숫자라고 얘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게 텍스트면 덧셈 뺄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이라는 걸 누르고 닫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다시 누르고 숫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열기. 그러면 잘 저장이 된 거고, 요 사람이 또 봤더니 2014년 3월 4일에도 또 냈더라. 3만 원을 또 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김병수라는 요 학생은 돈을 내라고 했는데 잘 안 낸 거죠. 그래서 오늘 냈다 라고 합시다. 오늘 냈다. 한 번 냈고, 이 사람은 만 원을 냈다. 그 다음에 서승영 학생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여기 회장이 나올 생각이 있어서 3번을 냈다 라고 합시다. 3번을 1월부터 1월 7일 1월 7일 그 다음에 2월 7일 2월 7일 3월 7일 3월 7일 그리고 돈 내는 것도 4만원씩 냈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냈다 라고 합시다. 안 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누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90페이지까지 지금 한 겁니다. 90 데이터 입력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거를 하려면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누르고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닫기를 누르고, 여기도 닫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91페이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를 시작을 하면 우리는 뭐 다시 끈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침에 ERD라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하고 이 다른 테이블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그래서 여기서 관계, 그래서 바로 아래 관계라는 게 있죠. 관계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테이블 2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추가, 그 다음에 회원 한 다음에 또 추가,
그리고 이렇게 닫으시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드래그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4번을 한 거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관계? 우리가 회원이 먼저 있어야 되죠. 회원이 먼저 있어야 되고 장부가 뒤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알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건 이 학번하고 이 학번인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냐? 여기에서 왼쪽 클릭을 하고 떼지 말고 왼쪽 클릭을 여기까지 학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번, 정부 테이블에 있는 학번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책에 나왔듯이 기본 키 필드에 없는 값을 입력하거나 관련된 데이터의 삭제 변경을 확인하는 무결성 규칙이다. 그 얘기인 즉슨 장부에 학번이 없는 것들이 나오면 무결성 규칙이 빠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결성 규칙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장부에 없는, 그러니까 그 회원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돈을 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주겠다. 이거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 있는 거는 뭐 관련된 레코드는 모두 삭제, 뭐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요거는 뭐 한 번씩 나중에 눌러보시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만들기를 누르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생겼죠? 1 무한대라는 게 생겼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1 n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94페이지까지 끝냈고, 그래서 네 번째, 조회 속성과 유효성 규칙, 데이터 입력이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콤보 상자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 다시 클릭을 해서 관계를 또 다 했으면 관계를 이렇게 하고 닫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닫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 위에 있는 닫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형식을 우리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 관계는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닫기를 한 거고. 다시 회원 테이블 디자인 보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96페이지 2번이고요. 학과인데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뭐 학과가 뭐 세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클릭을 하면 뭐 어느 학과 여러분들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옆에 이렇게 학과에서 텍스트 여기서 조회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콤보 상자라는 게 나옵니다. 콤보 상자. 콤보 상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거 행 원본 유형의 테이블 쿼리가 아니고 감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각 목록을 바꿔주시고 테이블 쿼리는 좀 이따 바꿀 거고 필드 목록은 다른 필드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어떤 필드에 어떤 과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필드 목록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감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본은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는데 우리가 뭐뭐 했었지? 경영학과가 있었고 경영학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콤마 그 다음에 경제학과 콤마 영어 영문 학과 콤마 그 다음에 정보 미디어 학과 네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잘한 건가요? 잘한 건가? 그래서 다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하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열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이게 잘 됐는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지,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2012학 2번 그 다음에 뭐 장정일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콤보, 요거가 우리는 콤보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미디어학과다, 정보미디어학과.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요. 010-1112-2121. 이 사람도 회원 4기. 그래서 저장. 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직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직책이라는 것도 회장, 총무, 뭐 회원,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바꿀까?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똑같죠. 다시 직책에 들어가서 조회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감 목록이라는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 회장, 총무, 회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잘 다시 직책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고, 실제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기를 누르고 회원에 다시 들어가서, 아니 여기 직책이 들어가서 회장, 총무, 회원이 나타나는지,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합시다. 다시 디자인 보기, 학번을 우리가 지금 몇 개로 했죠? 다시 열기를 해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했죠. 7개. 그래서 디자인 다시 보기. 보통 다 7개인데 7개라고 다 생각을 해봅시다. 다 7개면 유효성 검사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7개가 아닌 거는 이거를 잘못 넣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렌이라는 거를 쓰시고, 그러니까 렌이라고 하는 거는 랭스겠죠, 랭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른 책에 찾아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른 책들을 보셔서 더 하시면 되고, 99페이지에 보면 테이블 쿼리, 감 목록, 필드 목록, 이게 뭐가 다른지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랭스 학번이라는 게 7자리.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좀 하시고요. 가로, 대가로, 학번, 대가로 닫고 다시 소가로 닫고, 이게 7자리면 이거를 검사를 하고, 이게 아닌 경우 학번을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네. 이게 다 했으니까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열기. 자, 한번 8자리를 한번 넣읍시다. 20001을 넣으면 학번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0003이라고 치면 그런 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는 잘 넣는지 안 넣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99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또는 기본 키에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넣는다라고 했는데 안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001 정확히
입력 바란다. 여기서 하나를 지우고 한 명을 더 넣읍시다. 최 서울시 강서구.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회원 14. 그래서 저장 닫기. 다음 장에서는 뭐 간단한 입력 폼 만들기죠. 다른 친구들은 액세스를 몰라. 액세스를 모르면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액세스를 집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저희들은 SQL의 가장 핵심이 되는 쿼리 만들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고요. 쿼리 만들기. 쿼리라고 하는 거는 SQL이라고 하는 게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화된 쿼리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는 쿼리다. 그래서 109쪽에 보시면 쿼리의 종류, 선택 쿼리, 매개변수 쿼리, 크로스텝 쿼리, 추가 쿼리, 삭제 쿼리, 업데이트 쿼리, 테이블 만들기 쿼리, 이러한 쿼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선택 쿼리라고 하는 거는 select이라는 거고, 뭐 join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delete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110페이지, 111, 112페이지 뭐를 배울 건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우리들은 113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어떻게 만드냐? 만들기, 이쪽에 보면 만들기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시면 회원 테이블만 보겠다라는 거죠. 회원 테이블만 보겠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나중에 회원하고 장부하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먼저 회원 테이블만 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 쿼리 만들기, 그러니까 셀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행들만, 열들만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회원, 열, 이거는 다 본다라는 거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학번. 그래서 학번,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번, 회원 테이블에 있는 성명,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과만 보겠다. 실행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만 이렇게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셀렉 구문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이렇게 나오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과별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학과별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내에 경영학과는 몇 명이 있을까 라고 한번 알고 싶다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SQL 보기 라고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SQL 보기, 그러니까 셀렉 구문이죠.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학번이라는 열,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에서 성명이라는 열, 회원 테이블에서 학과라는 열, 이것만 가져와라 라는 거고요. 다시 오른쪽 클릭하시고 디자인 보기.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경영학과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경영학과인 학생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지. 그럼 또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여기 위에 들어가면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고, 실행. 그러니까 여기 동아리에는 경영학과가 두 번 있는데 기성진이라는 학생하고 김영수라는 학생 두 명이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테이블에서 한번 볼까요? 열기, 테이블에서 열기 보면 경영학과 2명만 있죠. 2명만 있고 잘 찾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쿼리, 여기 옆에 가면 쿼리라는 거 클릭을 하시고 SQL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다 똑같죠. 똑같고 where에서 회원.학과,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과라는 열이 경영학과인 것만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경영학과인데 여러분들이 뭐 띄어쓰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핑한 거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입력을 했던 거랑 다르면 한 명도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디자인 보기, 그래서 뭐 정렬을 뭐 오름차순, 뭐 학과는 똑같으니까 뭐 학번 순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정렬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책에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래서 118페이지까지 우리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원 성명, 여기서는 회원 성명을 오름차순으로 했죠. 오름차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오름차순 그렇게 바뀐 건 없는데 쿼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끝에 ordered by 회원 점 성명이라고 있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118페이지까지 다 했고, 118페이지까지 다 하셨고, 그러면 다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한번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두 개, 테이블을 두 개를 열어서, 두 개 열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관계 테이블, 관계를 맺어준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여러 번 돈을 낼 수 있는 거니까 1-n 관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필드를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학번 똑같이 성명, 학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맞죠? 똑같이 세 개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세 개였고, 그래서 똑같고, 그러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은 뭐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번, 회원 테이블에 있는 성명,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과를 집어넣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출력이 될 것 같고, 한번 봅시다. 실행을 누르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기성진이라는 그러니까 앞에서와 똑같이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학과를 경영학과로만, 헷갈리니까 경영학과로만 합시다. 경영학과. 실행을 누르면 기성진이 두 번이 나왔죠. 기성진이 두 번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김병수는 한 번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성진이 두 번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쿼리를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면 한번 쿼리 구문을 한번 봅시다. SQL 쿼리 보기.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원 테이블에 이거였는데 조인 구문이 걸렸죠. 조인 구문이 걸려서 학번에 있는, 아니 회원 테이블에 있는 학번하고 장부에 있는 학번이 같은 사람을 묶어줘라 라는 거고, 그래서 요걸 출력을 해라. 그래서 돈을 낸 사람만 출력을 해라 라는 거죠. 돈을 낸 사람 출력을 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언제 돈을 냈는지, 회원 성명, 언제 돈을 냈고 언제 얼마를 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정확한 날짜, 그 다음에 납입일자, 그러니까 장부에서 금액,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다시 실행. 그러니까 기성진이라는 학생은 두 번 나온 이유가 두 번을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을 납입을 했고, 김병수라는 학생은 한 번을 냈죠. 그리고 만약에 김병수라는 학생이 안 냈으면 요거는 아예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알고 싶은 거는 각각 사람이 낸 총액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액을 알고 싶을 때 총액을 알고 싶을 때는 뭐 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합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뭐 오림차수 내림차수밖에 없고, 조건에다 그걸 해줘야 되나? 근데 조건은 뭐 회원이 뭐 경영학과인 사람, 요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디 있냐면 위쪽에 보시면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약. 자, 요약을 클릭을 해보면 묶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묶는 방법. 그래서 묶는 방법에서 금액을 합계로 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 각각 회원이 낸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을 알 수 있을까?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쿼리가 나올 것 같고요. 똑같은 쿼리. 뭐 실행을 눌러봅시다. 똑같죠? 그래서 한번 SQL을 다시 보면 바뀐 게 여기 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썸을 하는데 장부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줘라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썸이 안 됐을까요?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볼 이유기도 하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어떤 게 잘못됐을까? 내 생각에는 납입 일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납입 일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메이션을 같은 날짜에 냈으면, 그러니까 같은 분기에 냈으면 서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 같은 분기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아니 같은 달에 안 냈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안 된 것 같고, 하면 요거를 해지를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요거 누르면은 선택, 이건 누르면 해지, 실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디자인 보기, 여기서 장부, 납입일자, 금액, 여기서 합계,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지우시고 쭉 딜리트를 누르시고 다시 하고 실행. 그러면은 아까쯤에는 그 클릭은 안 했지만 그게 날짜가 저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낸 날짜가 저장이 됐는데 출력만 안 해준 거고, 요거는 날짜를 고려함 없이 그냥 금액의 합계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600, 그러니까 기성진 학생은 6만원, 김병수 학생은 만원을 낸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과에 따라서 그러면 돈을 얼마나 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다 올리려고 하는 거는 119페이지고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다시 쿼리2에 들어가서 SQL 말고 디자인 보기.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학과를 입력하세요 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경영학과인데 꼭 경영학과가 아니고 각각 과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별로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가로에 쳐서 가로에 하고 학과를 대괄호, 그러니까 아래 12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대괄호를 묶어주는 이유는 입력한 내용이 단순한 검색을 위한 문자열이 아니라 필드와 외부 변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입력하십시오. 가로 닫고 뒤에 있는 거는 경역과 지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 학과를 입력하시오.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한 명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12만원 우리가 거친 거를 알 수 있고, 다시 디자인 보기, 다시 실행. 무슨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학과 없나? 회원 테이블에 다시 열기를 보면 정보미디어학과라고 있네요. 정보미디어학과.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 다시 실행, 정보미디어학과. 왜 안 나타나지? 이게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안 나타나는 이유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정보미디어학과. 이 장정일이라는 학생이 실제로 돈을 냈나? 장부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201200인데 201200이가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안 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가 121페이지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또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다시 디자인 보기. 그러면 우리가 각각 기수별로 돈을 얼마나 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수별로 우리가 돈을 냈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각각 기수별로 돈을 얼마나 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 기수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회원 기수. 그래서 합계.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자, 근데 기수별로 이게 나오는 건가요? 기수별로 나오나? 왜 이렇게 기수별로 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장부에서 쿼리에서 다시 디자인을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시 쿼리를 만드시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두 개를 다시 추가를 하고, 다시 닫기를 하고. 그래서 기수, 회원 기수에 따라서 금액 얼마만큼 냈는지, 그리고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실행을 한번 눌러볼까요? 실행. 기수 10기가 7만원, 기수 11이 12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잠깐 열기. 그러면 뭐 더 이상 해볼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111페이지 121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한 거고요. 121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다시 저장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장 쿼리 1, 이거는 뭐 회원 오름차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각각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시켜 주시고,
다음에는 간단한 보고서 만들기 내역 한번 줘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고서 작성 방법,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디자인을 이용한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이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123페이지, 12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실습은 124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한번 1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만들기, 홈엔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근데 이런 게 뜨는데 이게 이제 다 작업을 저장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장 뭘까, 금액 쿼리, 그 다음에 요거는 기수 쿼리. 그래서 다시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는 학과에 있는 테이블 회원에 있는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뭐뭐를 넣는지 순서대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 학번, 그 다음에 성명, 학과, 주소, 전화, 직책, 기수 모두 다 넣네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학번을 하고 위쪽에다 하시면 학번이 가장 위에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그 아래는 아부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다음을 필드에 총 4개까지 사용하여 네코드를 오름차순 또는 내리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수 필드를 선택하여 오름차순으로 정의를 했다. 기수별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다음 단계 세로 돼 있고, 다음에 오피스로 선택이 돼 있고, 다음 회원 현황 보고서 마침. 그러면 각각 학번별로 이렇게 나타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학번이라고 했구나. 학과별로 해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클릭을 하고 디자인 보기, 우리가 그 레벨을 다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에 기수로 하기로 했고, 두 번째 레벨에는 다른 성명, 학과, 주소, 전화, 직책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는 거는 좀 다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보고서를 만들면, 먼저 다시 몇 페이지냐면, 다시 봅시다. 114페이지 만들기 보고서 디자인 됐고요. 보고서 마법사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회원에 들어가서 학번, 성명, 주소 다 넣는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학번이 아니고 학과, 그 다음에 기수, 오름차순, 다음 마침 하면
같이 생성이 됐고, 어제 이제 학과별로 나왔고, 그래서 다시 회원 현황 보고서에서 디자인 보기, 회원 현황이 아니고 회원으로 되어 있구나. 다시 회원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보기, 레이아웃 보기. 이제 레이아웃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눌러주고 학과를 보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기수 레이아웃 조금 이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 정렬, 여기도 중간 정렬 다 중간 정렬돼 있고, 전화도 주소도 조금 안쪽을 당기고, 전화도 안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직책 그래도 중간 이렇게 하시고, 요것도 중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고, 뭐 글씨 크기 바꾸고 싶다, 글씨 크기 뭐 견고딕으로 하고 싶다, 뭐 각각에 대해서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지금 8번까지 했었거든요. 8번, 9번, 10번까지 했고, 학과별 인원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학과별 인원을 추가를 해보면, 회원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 이제 제일 아래쪽에 기수를 우리가 놓고 싶다라는 거, 아니면 기수별로 몇 명 있는지를 놓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129페이지 있고, 130페이지 그룹 및 정렬이라는 게 있고요. 그룹 및 정렬. 그래서 학과, 오름차순, 기수, 그룹, 정렬 추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인원수를 세서 추가를 해주는 거고, 그룹화 기준은 학과다. 그래서 자세히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바닥 페이지만 보이는데, 바닥 구역 표시함, 바닥 구역, 바닥글 구역 표시함 이라고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죠. 바닥글 구역 표시로 바꾼 뒤 정렬 및 요약 창을 닫습니다. X 닫았고요. 학과 바닥글이라는 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에 갖다 대고 텍스트 상자를 쭉 끌어오면, 바닥글을 클릭한 바닥글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를 이렇게 해준다. 드래그가 됐죠. 드래그가 됐고, 그래서 너무 이쪽 갔다. 이쪽 가서 우리가 해줄 거는 뭐냐? 여기에서 형식에 들어가서 인원수, 학과별 인원수, 그 다음에 언바운드에 가서는 조금 여기가 붙어야 될 것 같고, 조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언바운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한 게 지금 131페이지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속성 시트에 들어가라 있죠. 속성 시트가 요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속성 시트고, 여기 언바운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식생성기가 나옵니다. 식생성기. 그래서 몇 명인지를 카운트를 하라라는 거죠. 카운트를 하는 거, 카운트 하고 별을 집어넣고 닫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각각 별로 몇 명이 등록을 했는지 학과 인원수가 나오죠. 학과 인원수.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132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진행을 했고요. 132페이지까지 진행을 했고 133페이지 월별 회비 납부 현황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쿼리를 만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저장하고 닫기, 이것도 닫기, 닫기. 여기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두 개를 다 열어주시고 닫기. 다시 이렇게 먼저 회원부터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134페이지 그래서 보면 장부에 있는 구분 언제 냈다라는 거죠. 언제 냈는지. 그 다음에 장부에서 장부 일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장부에 있는 금액까지 한번 해봅시다. 금액까지. 그리고 회원에서 학번, 그 다음에 회원에서 성명, 그 다음에 구분해서 날짜에 따라서 울음순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납입일자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납입일자, 금액, 학번 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쿼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죠. 그래서 회비 납입 현황이라고 치고 우리가 만든 게 지금 회비 납입 현황 요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쿼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쿼리 회비 납입 현황을 바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모든 것들을 다 클릭을 합시다. 뭐 납입일자는 빼고 합시다. 납입일자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여기에 제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장부에 있는 구분을 제일 위에 넣고 싶은 거죠. 장부에 있는 구분을 제일 위쪽에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거고, 다음에 납입일자가 돼 있는데 납입일자별 어떤 순으로 우리는 할까요? 우리는 성명으로 합시다. 성명으로 오름차순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다음 마침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보시면 2011년 1월달 2010,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고치려면 네이버아웃에 들어가서 이렇게 더 끌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더 끌어주시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2014년 1월달엔 서수경, 2011년 2월, 2014년 3월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시 들어가셔서 잘 고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해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쿼리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잘 나와 있고, 입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입력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회원 현황 보고서 거의 다 우리가 다 다뤘죠. 우리가 다 다뤘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열기. 제가 저번에 나눠드린 구매 파일 있죠. 구매라는 구매 자료 이 파일인가. 네, 저장을 해야죠.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린 구매 정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보여드렸듯이 지역별로 구매 금액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매 구역별로 품목에 대해서 금액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분기에 따라서도 뭐를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다 하려면 쿼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숙제는 어떤 숙제가 있을까? 각각 그 사람별로 여기서 열기 각각 요 사람별로 구매한 금액, 구매한 품목, 구매한 금액 합산을 한번 그러한 관련된 쿼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구매 정보에 있는 품목, 그 다음에 그 품목에 대한 가격 합산을 대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장 파일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수고 많으셨고 조금 쉬었다가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